혹시 첫 촬영인데 긴장한 건 안 되세요? 뭐 그렇게 A few moments later. 뿌띠 성형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의사들도 많고, 절대 뭐뭐뭐뭐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듣게 해서는 좀 안 될 것 같다.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고요. 이 뿌띠 성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뭐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저희 인사부터 한번 네. 해볼게요. 인사 아시나요? 찐친들 안녕. 너무 잘하시네요. 아, 좀 너무 쑥스럽긴 하네요. 예, 찐친들 안녕. 좀 쑥스럽네요. 예, 성형외과 전문의 홍기웅입니다. 많은 원장님들 중에 제일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은근히 긴장하시던데. 아예 긴장된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식의 뭐 촬영은 처음이라서, 제가 이제 강의라든가 학회 세미나라든가 이런 데서는 의사들을 주로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의학적인 것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이거는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혹시 어떤 말을 써야 될까, 아니면 이 말은 또 잘못 전달이 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단어라든가 어휘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대중적인 걸 어떤 걸 써야 되나 이제 생각을 좀 했죠. 친구처럼 편하게 친구한테 아, 예, 예.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한테 말하면은 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게 돼서 예, 하여튼 예, 친근하게 예, 표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뿌띠 성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뿌띠 성형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초창기 뿌띠 성형이라는 거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여기에 이런 뿌띠 성형을 하는 의사들이 뭐 성형외과, 피부과 전문의 일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뿌띠 성형이 점점 붐업이 되면서 탁과 전문의들도 이제 뭐 뿌띠 성형 뭐 절개를 해서 이제 수술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다 하고 시작하더니, 요즘에는 이제 전문의가 아닌 그냥 일반의 선생님들도 너무 많이 이 분야에 뛰어들다 보니까, 물론 이제 대한민국 의료법은 의사 면허증만 있으면 과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뭐 무슨 과든지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미용을 해도 당연히 과에 관계없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전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뿌띠 성형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의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영향으로 대중들도 뭐 너무 쉽게 생각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제대로 시술을 하고 제대로 우리가 그 모든 걸 갖다가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고요. 일부 의사들이 뭐 이런 유튜브에 나와서 뭐 절대 뭐뭐뭐뭐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듣게 해서는 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정확한 시술을 하는 의사가 하면 바로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절대 맞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함부로 맞지 않아야 되는 그런 거를 이제 대중들한테 좀 인식을 심어주고,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시행하는 의사들을 좀 찾아가서 하십시오라는 뜻에서 좀 정보 전달도 되고,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의사가 제대로 알고 있는 의사가 어떤 의사인가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한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렇게 만난 거지만 원장님 되게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설명하실 때. 그렇죠. 제 분야니까 제가 하고 있는 분야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지금 이 뿌띠 성형 때문에 공부한 지식이라든가 사체예부를 통해서 얻은 해부학적인 지식들은 의과대학 다니면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는 뿌띠 성형이라는 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개업을 하고 나서 뿌띠 성형에 필요한 해부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체예부를 제 돈 내고도 하고 하면서 한 100여 구를 했거든요.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게 뿌띠 성형에 쓰이는 재료라든가 이런 술기들이 외국에서 건너오다 보니까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외국인을 주축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가이드라인 가지고는 제대로 된 이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양인에 맞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자꾸 서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지식이 쌓이게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사체예부를 통해서 동양인의 얼굴에 맞는 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이런 거 갖다가 이제 공부하다 보고, 또 그 기고도 하게 되고요. 잡지 연재도, 의학 잡지 연재도 하게 되니까 이게 자꾸 쌓이게 되니까 이거를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판사 쪽에서 책을 한번 내시죠 라는 식으로 하게 돼서 책을 내기 시작했는데, 책을 내다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전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젊은 의사분들이 와서 책을 가지고 와서 뭐 사인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저한테 뭐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책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질문이 있는데요. 어쩌고 막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너무 재미있고 좋은 거예요. 젊은 의사들하고 자꾸 상의하고 하다 보니까 이 학문적으로 점점 깊어지는 거죠. 이 뿌띠 성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뭐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이 의사친에 임하는 각오를 말씀해 주시면서 영상 끝내보도록 예, 보통들 주변에서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이제 너무 이제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잘난 척한다 아니면 뭐 이런 표현들을 남을 가르치려고 한다. 막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좋아서 조금이라도 좀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하면서 그런 수위 조절이 어땠는지 그런 부분들을 뭐 나중에라도 피드백을 주시면 개선하도록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누군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 이런 부작용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거나 질문을 했을 때 적어도 제가 그런 시시비비를 가려서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객관적인 시각에서 제가 왜 부작용 물어보면 뿌띠 성형은 안전한 겁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객관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게 일종의 각오라면 각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으면 수술하세요. 영구적인 제품들을 우리 몸에 쓴다는 게 과연 맞느냐, 그거를 최소한 다 알아야죠. 제대로 된 의사라면 비포랑 미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better me를 원하는 거죠.